안녕하세요. 대국민 부동산 톡쇼 살까 말까의 MC 이호선입니다. 집을 사려고 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고 안 사자니 또 오를 것 같고 이거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살까 말까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월천재테크 이주연 대표님, 추석 연휴 어떻게 재밌게 잘 보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천재테크 대표 이주연입니다. 추석 연휴가요, 좀 길었잖아요. 이번에 장장 열흘. 그래서 저는 아기가 좀 어려서 좀 길었어요. 근데 다 나머지 분들 어떠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네. 네, 어떻게 뭐하고 보내셨어요? 아이랑 같이 그 워터파크도 가고요. 같이 공원도 가고, 그다음에 산책도 가고, 그다음에 친척들 방문도 하고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더 리서치 그룹 부동산 조사연구소 우리 김학렬 소장님 자리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와, 살까 말까 하고 나서 네. 인기가 더 많아지셨죠? 네. 제 인기의 지표를 전 제 블로그로 판단을 하는데요. 한 이후로 한 10,000명이 늘었어요. 와, 대단하다. 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로그 제가 가끔 들어가는데 네. 거기 보니까 이제 댓글을 좀 읽어봤더니 네네. 우리 김학렬 소장님 보고 입지의 신이라고 입지를 정확히 찝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까 말까 프로그램 목적이 네. 그런 거잖아요. 내 집 마련.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네. 한 땀 한 땀 그런 좋은 입지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야, 기대됩니다. 우리 그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에서도 네. 그 이제 가지고 계신 입지에 대한 이런 뭐 정보나 인사이트, 좋은 팁 같은 거를 많이 일러주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또 편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추석 때 보름달 혹시 보셨어요? 보름달이 동그랗게 아주 멋지게 떴던데 보름달 보고 어떤 소원 비셨어요? 제가 지금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요. 네네.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대박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좀 소원을 빌었습니다. 네, 그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 이제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소원을 보름달에 아마 많이 비셨을 것 같은데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에서도 여러분의 소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 부동산 이슈 토크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얘기할 기사는요. 6억 미만 대단지 새 아파트 서울에 딱 3곳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서울 집값이 이렇게 비싼가요? 6억이 안 되는 아파트가 3곳밖에 없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 사실은 6억이 안 되는 주택들은 좀 많은데요. 그럴 경우는 연식이 좀 오래됐고요. 이 조사는 그 5년 이하의 새 아파트 기준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를 기준으로 그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은 한 3억 7천 정도 했었고요. 몇 년도요? 2008년도 기준이요. 2008년도? 네. 그다음에 서울은 이제 평균 가격이 한 5억 2천이었어요. 예. 그게 지금 이제 10년 정도 지난 지금 2017년 이제 3월 기준으로는요. 서울도권 평균은 4억 7천 정도.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 6억을 넘겨서 지금 6억 1,700 정도 이렇게 지금 평균이라고 해요. 비싸다. 근데 이게 새 아파트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요. 분양하는 아파트도. 그렇죠. 어느 정도나 돼요? 서울 아파트들? 보통 이제 입지가 좋아서 이제 뜨고 있는 뭐 마포구라든가 아니면 뭐 성동구 이런 데는요, 강동구도 마찬가지고 다 33평 기준 8억 원을 넘어갑니다. 그렇죠. 뭐 지금 뭐 흔히 얘기하는 강남 3구 훨씬 더 비싸겠죠. 강남 3구는 지금 20평대 아파트가 10억이에요. 우와! 10억? 네. 강남 30평대 같은 경우는 전부 3천만 원을 평균 다 넘겼고요. 서초구 강남구 같은 경우는 평균 그 신축 가격은 새 아파트는 4천만 원을 넘긴 지가 오래됐어요. 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맞아요. 반포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는 4,280만 원이었는데 와, 싸다였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1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중산층 이상 되고 이제 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요즘에는 10억이면은 강남에 20평 아파트 한 채 사면은 남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죠. 언제 돈 벌어서 저는 이렇게 강남 쪽에 아파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집이 있으신 분과 결혼하세요. 한 명 해주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이제 기준을요 6억으로 뒀잖아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00년도 중반에 아마 만들어진 기준 같고요. 당시 강남, 그러니까 평당 2천만 원을 넘었던 지역은 강남구밖에 없었거든요. 강남구하고 서초 일부. 그래서 강남구 30평대 아파트로 최고가 아파트였겠죠. 그때 이제 기록이 이제 6억 정도 됐었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는 6억이다라고 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10년이 넘은 다음에는 강남뿐만이 아니라 일반 지역들도 다 6억이 넘었던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강남구만 6억이었었는데 지금은 모든 아파트가 다 6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너무 옛날 얘기인 게 예전에는 그 강남권에 속한 고가 아파트가 6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서울시 평균이 6억인데 강남구는 지금 평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10억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비슷해요. 이제 예습을 좀 했습니다. 예습을. 11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6억 기준이 고가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실정이. 당시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게 되면 10억이나 11억 정도로 올리는 것들이 아마 시장 시세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8.2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그 6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는 대출의 제한도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6억 이상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70%까지 웬만하면 대출이 됐었는데 일단은 70% 대출이 안 되고요. 특히 9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아예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고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 아파트를 하더라도 이제 70%에서 50% 혹은 40%까지 그 대출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대출을 끼고 집을 좀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문제점이 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럼 어떻게 집 장만해야 되죠? 그래서 뭐 사다리가 거쳤다 뭐 이런 얘기도 많죠. 이제 소득은 충분한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이제 청약을 하시거나 구매할 예정이 있으셨는데 예를 들면 그 신혼부부인데요. 영등포구에 이제 3억 원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하시고 싶은 분이 계셨어요. 실사례인데 그래서 이게 대출사분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가을 결혼이었겠죠. 8.2 대책이 터진 거예요. 계약은 해놨는데. 그럼 이제 그 신랑도 70% 대출을 염두를 하고 집을 구매를 했을 텐데 이미 그 대출 자서라고 해요. 자서를 안 해놓다 보니까 이제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제는 영등포구도 투기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대출이 4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30%를 직접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마련할까요? 그래서 추가로 어떻게 하시냐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신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마더파더 론이라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손을 벌리거나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이게 대출이 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이 기사 보니까 서울에 6억 원 그 이하 되는 새 아파트가 이제 3곳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 내용을 보고 정리를 해봤더니 아파트 3군데가 성북 보문 파크뷰 자이, 그리고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그리고 중랑 신내 우디안 1단지. 이 세 아파트만 6억 원 이하의 새 아파트 대단지고 나머지 새 아파트들은 이거보다 값이 훨씬 비싸다고 해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미 3년 전에 분양한 3년이 그러니까 뭐 3년에서 5년 전에 분양했던 단지들이고요. 입주를 이제 입주한 지 3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요. 특히 이제 성문 보문 파큐브 자이 같은 경우는 올해 입주했어요. 1월 달에. 아직 시세가 정확히 결정되진 않았는데 제 생각엔 이것도 이미 30평대 같은 경우는 넘었을 것 같아요. 6억이. 아마 이제 분양가가 6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실거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올랐는데 아마 실제 거래되게 되면 이것도 아마 7억대 정도 가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천구에 있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이게 이제 한 5억대 정도 분양을 했다가 지금 거의 6억 가까이 시세가 왔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내년이면은 또 6억이 넘어간 아파트가 될 것 같고요. 중랑구 신내 우디안 1단지만이 아마 지금 6억 안에 있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아마 내년이면 또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은 내년에는 없다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나타나 있는 새 아파트가 이게 고작 3개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금천구에 있는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요. 어떤 아파트였냐면 제가 이게 정확히 기억해요. 2015년에 이거는 이제 그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태였고 그 바로 옆에 3차가 그건 이제 주상복합인데요. 그게 이제 분양을 해서 이제 약간 프리미엄 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때 당시엔 여기 어떤 이미지였냐면 금천구에 이 가격이 되겠느냐 이런 이미지여서 저는 이제 그냥 보고만 왔고요. 저랑 친한 분은 이거를 계약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요? 당시에. 근데 이게 지금 3차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이 거기서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당시엔 1,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천구도 지금 위상이 신축, 새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야, 새 아파트하고 구 아파트하고는 가격이 어느 정도나 차이나요?
그러니까 평당 지금 네. 금천구가 서울 25개구 중에서는 가장 좀 저렴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예. 평당 1,000만 원 전후예요. 근데 이제 요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500에서 2,000 사이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죠. 원래 업계에서 정설은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가 차이가 예. 보통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보다 20%가 비싸면 적정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정설은. 근데 네. 그거를 훨씬 뛰어넘고 20%? 있어요. 와. 요즘에는 그거보다 훨씬 비싸요. 6억이면 20%면은 이제 1억 2천 정도였잖아요. 네. 지금은 6억 원이 그 주변에 구축 아파트면 신축 아파트는 한 7억 5천에서 8억 정도 훨씬 더 많이 가격 차이가 나고 있어요. 새 아파트가 그렇게 좋아요? 네. 좋죠. 일단은 헬스클럽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단지 내 산책로도 있고 네. 무엇보다도 일단은 주차장이 좀 넉넉하고 그다음에 또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조경 공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옛날 아파트하고 좀 다른 지금 상품이죠. 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네. 주차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제가 네. 신도시 새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예. 이제 집을 내 집 마련을 해서 구축 아파트로 네네. 옮겨갔어요. 근데 장 보고 왔을 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정말 힘이 들어요. 이제 남편이랑 같이 안 가면 마트 장은 못 봐요. 같이 들고 올라와야 되니까. 야, 이거 그 새 아파트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이 자금 계획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네. 예, 뭐 이렇게 계획이나 이렇게 좀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꼭 새 아파트 아니시더라도 구축 아파트, 결국은 아파트는 입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구축 아파트 중에서도 입지가 좋고 생활 여건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새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뭐 매수하실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 맨 위 상단 오른쪽 끝에 살까 말까 게시판에다가 이제 글 남겨주신 분의 좀 사연을 함께 좀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부터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디를 사야 되고 또 이걸 살까 말까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부터 한번 또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서판교 내에서 우리 이사 결정을 고민하시는 분의 사연인데요. 장모님 댁 인근 단지나 우리 역 예정지 둘 중에 어디를 좀 선택할지 고민을 하신다고 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세후 500만 원의 연말 보너스, 그래서 월 평균 한 7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월 지출은 약 180만 원. 그리고 돌진한 아들 한 명이 있는 3인 가정입니다. 주택 희망 가격대는 8억에서 8억 5천인 30평형대, 보유 금액은 현재 5억 5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고민은요, 대출을 하나도 받지 말고 전세로 거주할까,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서 서판교 한림 프레버, 그리고 3화는 호재를 고려한 서판교역 예정지인 산운마을에 있는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이주연 대표님, 네. 이 고민 좀 해결해 주시죠. 이 고민이요.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요. 제 지인이 그 서판교에는 얼마 전에 포스코 더샵이라는 것이 분양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네. 난리가 났었죠.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을 뒤엎고 정말 청량률이 좋았잖아요. 그쵸. 그때 덩달아서 이 서판교 지역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지인도 여기를 사는데 내가 이제 서판교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같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일단 결론은요. 장모님 댁 근처에 한림 프레버 여기를 가시면 좋겠다라는 걸 결론을 내리고 왜 그런지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서판교 같은 경우는요, 그 거주하기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에요. 근데 서판교의 단점은 뭐였냐면 교통이었어요. 동판교 같은 경우는 친분당선이 있고 예, 이 일자리도 가깝고 백화점도 가깝고. 근데 반면에 또 서판교는 자연 녹지 시설이 굉장히 좋아서 그 아이가 좀 어린 가정들이 정말 아기 키우기 좋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요즘에 학군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단숨에. 그래서 여기가요, 한림 프레버가 있는 그 단지가 그 옆에 그 저거 보셨어요?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세요? 네, 봤어요. 좀 생뚱맞은 얘기긴 한데 거기에 천재적으로 세미라를 그리는 아이가 한 명 나왔었어요. 그 아이도 여기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초등학교 이름이 뭐예요? 낙원초등학교. 낙원초등학교. 이름도 좋네요. 네. 여기 이제 파라다이스. 네. 여기 이제 그 낙생 학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그때 그 아이가 나왔던 집이 전원주택 같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요 학교 인근에 아파트도 있지만 그 택지 분양으로 이렇게 이쁘게 집 지어놓는 거 있죠. 밑에 상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2층 땅콩집이라든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 여기 사시는 한림 프레버 주변이 좀
중산층이라든가 소득이 좀 받쳐주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학군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취도가 되게 높고요. 일단 아이가 어릴 때 또 그 와이프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직장이 분당이나 판교 쪽이신 것 같고요. 사연을 보면.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눈여겨본 건 뭐냐면 그 소득이요 월 평균 700만 원이신데 한 달에 쓰는 월 지출이 약 180만 원. 정말 조금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00을 저금하시는 거예요? 500을 저금하면 1년이면 6천만 원을 저축이 가능하시거든요. 게다가 장모님 댁 옆으로 이사를 가면 또 이제 엄마 도움도 받으시니까 뭐 이제 김치도 그렇죠. 안 사요. 육아비도 조금 절약될 것 같고. 도우미 비용이 사실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절약이 되시니까 이분들은 보유 금액이 이제 5억 정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택이 지금 이제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대출을 지으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6천만 원씩만 저축을 한다고 해도 이분들은 단숨에 대출 갚으실 수 있죠. 네. 와. 그래서 한림 프레버 30평대. 네, 그 사는 마을도 사실은 그 서판교제가 있어서 좋기는 해요. 서판교 같은 경우는 여기 뚫리는 거 갖고 막 이제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5단지 친구네 집에 저번 달에 놀러 갔었는데요. 거기에 그 벽에 엘리베이터 붙어 있어요. 역 뚫는 거 도와달라. 우리 주민이 힘을 합치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역세권 주변에 지금 호재를 고려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는 가요. 애가 어리시니까. 네, 김학년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주연 대표님과 의견은 같고요. 세 개의 안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이안 한림 프레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같네요. 네. 일단은 판교가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판교하고 서판교가 있어요. 동판교는 신분당선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굉장히 좋은 양질의 일자리도 있고, 현대백화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상업시설도 있고, 기반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판교 중에서는 제일 비싸고 사람들 인기가 많은데 이분은 아마 거기보다는 조금 가격적으로 저렴한 서판교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서판교도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동판교 쪽에 가까운 이제 판교동이 있고 조금 떨어져 있는 데가 운중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안 서판교 한림 프레버는 판교동에 있는 겁니다. 판교 마을이라고 해서 서판교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마을이고요. 산운마을이라고 하는 곳은 운중동이라고 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이제 어디가 더 좋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건데 이 산운마을 같은 경우를 선택하신 이유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 판교역이 서판교역이 생긴다라는 미래 호재 때문에 언제 생겨요? 투자 가치 때문에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월고 판교선이라 그래서 저쪽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에서 판교까지 연결되는 선인데 2019년도에 착공이 된다라고 하는 예정이 있어요. 최종 확정은 아니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 그게 이제 계획이 이제 추진된다 하더라도 한 2026년 정도 개통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고 중요한 건 확정이 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 월판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월판선 때문에 판교역이 생기는 것들에 대한 호재 때문에 여기를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게 그 사만을 산운마을으로 생각하신 게 혹시 가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요 산운마을이나 한림 프레버에 있는 단지나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아마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보다는 어차피 10년 후에 생길 일이기 때문에 아기가 커가는 동안에는 한림 프레버 사시면서 서판교에 있는 기반시설을 충분히 즐기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판교 너무나 좋죠. 엄마들이 진짜 만족도가 높아서요. 저는 지인들이 그 분당 사시다가 이사 가신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서판교에 처음에는 전세로 시작을 하셨다가 자가를 구매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만큼 계속 살고 싶은 그런 곳이죠. 예전에 교육도 분당에 많이 밀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교육도 많이 쫓아와서 학업 성취도도 굉장히 높고요. 단기간에 교육 성과가 올라온 거의 유일한 지역인 것 같아요. 보통 교육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정도 지나야지 좀 수준이 올라오는데 여기는 거의 입주 단계부터 초기 단계부터 교육 수준도 좋았고요. 또 여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자리가 정말 많아요. 굳이 강남까지 출퇴근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림 프레버 같은 경우도 30평대가 8억에서 8억 5천 정도 하거든요. 아까 서울 말씀드렸잖아요. 6억이란 말이에요. 서울보다 훨씬 비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좀 이렇게 비싼 지역하고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좋은 지역인 것들이 시세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년 선생님, 입지의 신으로서 여기 입지 어때요, 판교? 판교는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성남시 분당구예요. 성남시도 아니고 분당구도 아니고 그냥 판교입니다. 왜냐하면은 판교 분들한테 분당 구민이죠. 싫어합니다.
성남시라고 그러면 더 싫어하세요. 자기는 그냥 판교입니다. 판교. 예, 서울과 똑같은 판교. 그것도 서울도 웬만한 지역도 아니고 강남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걸로 그냥 설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좀 쉽네요. 그러니까 네. 쉽게 설명해서요. 네. 여자분들 모임에서 네. 이제 자기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자신 있게 대답이 딱 나오는 명칭이 있어요. 나 판교 산다고. 절대 성남시 산다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판교는 판교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성남도 좋은데 살기. 예. 네. 그렇죠. 성남 좋죠. 중원구, 수정구 지금 또 재개발도 그렇죠. 좋긴 한데, 네. 근데 또 분당 구민들한테 성남 시민이라면 또 싫어하세요. 또 성남하고 또 분당은 또 다른데요. 판교는 그냥 판교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그럼 다음 이제 두 번째 사연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이디 레반님이 보내주셨어요. 동대문에 거주하시고 아이 둘인 4인 가족이세요. 30대 회사원 직장 부부이시고 모두 강북 지역에서 맞벌이로 직주 근접 위치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신다고 합니다. 파리 대책 전에 청약을 준비하면서 당첨되면 대출을 열심히 갚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규제 이후에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어서 청약은 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제 판단되고 있대요. 현재 모아놓은 자산이 좀 부족해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했더니 대출 상환 여력이 가능했던 부부가 대출이 요즘에 막혀서 또 이것까지 또 막막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10년 거주하면서 아이를 키울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좀 걱정 어리게 글을 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참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죠. 제가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터진 파리 대책 때문에 이제 대출이 줄었으니까 그럼 대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분은 지금 직주 근접을 원하셨어요. 직장은 강북구고 그러면 이제 그 투기 과열지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이 다 투기 과열지구죠? 네, 서울 중에서도 좀 비싸거나 노른자거나 우리가 딱 들으면 아는 곳은 투기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서울 시내는 다 투기 과열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예전에는 70%까지 이제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제 40% 정도. 그다음에 이제 실수요자.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50%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20%에서 많이 줄었네. 그렇죠. 아까 서울시 평균이 6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30%에서 아니면 20% 정도를 더 마련을 해야 되니까 좀 막막한 그런 심정이 드시는 거죠. 와, 그럼 어떡해요? 네. 이제 정확하게 지금 갖고 계신 자산이 얼마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면 동대문구 인근에서 직주근접을 원하셨으니까 약간 뭐 성북구라든가 아니면 옆에 성동구를 좀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아이 교육 문제도 있어서 집을 사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쪽 지역이 이제 보통 6억대 정도, 5억에서 6억대가 25평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분은 예전에 갖고 계셨던 자산이 한 2억에서 2억 5천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역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40% 정도밖에 대출이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벌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부부 합산 소득은 7천이 이상일 것 같다.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대출이 40%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40%의 대출을 못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고 역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총 5억 원짜리 아파트까지는 청약하셔도 되는 거죠. 청약으로? 네, 청약을 원하신 경우는. 근데 이제 청약이 만약에 계속 기다려야 되고 가점 때문에 좀 문제가 되시면 저 같은 경우는 한 5억에서 6억 원대 아파트가 어디냐면요. 인근에 애 키우기도 좋고 성북구의 기름 뉴타운, 그다음에 이제 노원구의 중계동, 요런데 그다음에 이제 성동구에서 중학교 학구는 좀 떨어지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을 잠 키우기 좋은 그 건대 스타시티죠. 그 뒷부분에 자양동 쪽에 있어요. 25평이죠? 네, 6억 원 선이면요. 기름 뉴타운은 33평도 가능하세요. 그래요? 근데 이제 성동구라든가 이 광진구는 가격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거기는 25평으로 오셔야 돼요. 네, 그런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쪽을 좀 알아보고. 우리 김학열 소장님은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다행히 이분이 직장이 이제 동부권이에요. 서울 동부권. 그러니까 서울 5개 권역에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좀 가격이 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선택에 좀 대안들이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뭐 성북구, 성동구, 광진구 3개의 구는 좀 비싸요. 동부권에서도. 그래서 이걸 좀 논외로 하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아마 4개 구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데 제가 지금 이 30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애가 2명 계신데 애는 어릴 것 같아서 20평대 당장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애가 좀 큰다.
왜냐면 지금 10년 거주할 곳을 찾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까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30평대 사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실거주라고 하면은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노원구라든지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정도에서 30평대 너무 오래되지 않은 구축 아파트도 하나의 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대안을 들어봅니다. 네. 궁금한 건 이분이 사실 대출이 막혀서 지금 집장만의 꿈이 지금 포기되시고 좌절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 조정 지역이라고 해서 서울시를 벗어난 경기도권의 핫한 지역들은 그 신도시라고 하죠. 거기는 대출이 많이 묶이지 않았어요. 조금 더 나오는죠. 조금 더 나와요. 얼마나 더 나오냐면 이분이 이제 실수요자 7천만 원 연봉이 안 되시면 70% 예전처럼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연봉이 좀 세다. 그럼 60%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예전보다 10%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아이가 얼마나 어리냐에 따라서 직주근접을 하셔야 되니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도시 중에서도 선택을 하라고 하면 지금 구리시나 옆에 다산 신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1,000만 원 초반대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아마 30평대라고 하더라도 5억이 안 되거든요. 5억 전후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분 경제력으로 갈 수 있고요. 생각보다 교통이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신도시 쪽으로도 한번 선택의 대안으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도시가 환경이 또 좋아요. 그리고 저 신도시 살잖아요. 환경도 좋고 또 교통도 괜찮고 또 새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안도 이렇게 천천히 좀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께 내 집 마련에 대한 또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지금 서울 집값이 지금 정부에서도 조금 이렇게 규제를 하려고 하고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생각보다 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꾸준히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시도 좀 괜찮은 지역들은 선택의 대안으로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뭐 살짝 팁을 드렸지만 신도시 이름으로 좀 프리미엄이 생긴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판교라든지 뭐 위례라든지 다산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향후에도 재산 가치가 좀 유지되는 데들은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너무 또 서울만 보시지 마시고 서울 주변에 있는 지역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대표님도 요즘에 이제 그 아까 오늘 이슈가 6억 원에 대한 거였잖아요. 6억 원이 계속 지속되다가 이게 이제 10년 만에 돌파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6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록세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결정할 때 5억 9천, 5억 9천 5백, 5억 9천 9백 뭐 이렇게 실거래가가 되다가 6억을 딱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천정 모르고 가격이 막 올라가거든요. 이제 지금 그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이 시작됐고 실거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집 마련을 조금 서두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이제 여기서 이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살까 말까 또 2부도 함께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 사연 이렇게 잘 보고 또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주제 정해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